부장님,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몇몇 법률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발생했고요. 그 충돌과 관련해서 상호 고소고발이 좀 이어져서 100명 넘는 사람이 고소되는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건 최근에 경찰로부터 이관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관에 대해서 사실 경찰 쪽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완결성 있게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검찰이 어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관을 받았다든지 또는 오히려 수사를 지연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이관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좀 더 심도 있고 깊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이관받으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이 소환 대상도 아니었는데 자진 출석하신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출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제 목을 치고 멈춰라 이런 표현. 저에게 무슨 얘기냐면 나만 수사하고 나만 처벌하지 다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님 말씀대로 황교안 대표님만 수사하고 황교안 대표님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 기소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혹시 저런 의사를 남부지검에 직접 전달한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냥 언론만 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뭐 출석 일정을 조정하거나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언론에 통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협의 여부에 관해서는 저희들 수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방금 다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감 끝나면 그럼 출석하시겠다 이런 의사 표현인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국감이 끝나고도 소환 통보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국감 기간 중에는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환하도록 하고요. 향후 국감이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수사 계획에 관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아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시겠다고 법과 원칙대로 했는데 하겠습니다. 예. 소환을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나와요. 불응해요.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출석 일정 관련돼서 협의도 안 하고 언론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그거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러면 법과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예에 비춰서 말씀해 주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법과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검장님? 계획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검장님! 법과 원칙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향후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법과 관한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전혀 답변을 못 하신 거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진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자료를 보면요.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2주간의 신문 보도를 분석한 겁니다. 분석해서 봤더니 단독 보도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출처가 검찰 관계자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 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한번 보시고요. 방송의 경우 한번 보시죠. 방송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단독 보도의 경우에 같은 기간에서 검찰 관계자가 출처인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자,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사이에 검찰이 공식적인 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간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보가 명백하거나 오해 우려가 큰 아니, 경우에 검찰이 한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 기간 중에 언론들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준칙대로 공보를 하신 적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보도자료를 낸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저렇게 많은 검찰발 단독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저런 식으로 기사에 보면 검찰 관계자라고만 돼 있지 검찰 누구다, 어느 직위에 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다,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피의사실 공표가 예외적으로 적법할 요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해야 되고,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권한을 가진 자가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해라. 그리고 표현도 무죄 추정 원칙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 알고 계시죠? 저 판례. 예.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 기사, 공식적 절차에 의한 것도 아니고 권한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한 사람들이 계속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 저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저 기사들이 검찰 관계자라고 돼 있는데 저게 저희 청에서 수사팀에서 나갔다고 자,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검장님,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검찰 관계자가 저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저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건 가정적인 상황이고 구체적인 어떤 유출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면 거기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할 상황이라고 합법은 생각합니다. 아니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법일 수도 있고 그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